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크 심리학, 즉 심리 조종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나 자신의 뜻대로 이끄는 은밀한 전략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조작당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절대 속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생각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온전히 자신의 의지라고 믿고 계신가요? 심리 조종은 결코 범죄자들의 음모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 식탁, 연인과의 대화, 직장 회의실 등 지극히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흔들고 시선을 빼앗고 선택을 조정하죠.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관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인간의 사고는 태생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 본능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스위치들이 존재하죠. 감정은 인지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성이 상황을 분석하기도 전에 감정은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공포와 불안이 편도체를 자극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조종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주기 전에 먼저 감정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 효과, 즉 언어의 감옥에 가두는 기술입니다. 단어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사고를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성공률 90%와 수술 실패율 10%는 같은 사실을 말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은 판단의 기준을 합리성에서 사랑의 증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상대방은 내가 설계한 언어의 틀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단내림 효과입니다. 이는 기준과 범위를 못 박아두는 기술입니다.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음 제시된 숫자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협상 시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나 조건을 먼저 제시하십시오. 그 후에 제시하는 원래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관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협상의 승패는 누가 먼저 숫자를 던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선택의 환상을 심는 방법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배치하여 상대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주말 출근할래? 아니면 야근할래? 와 같이 최악의 선택지를 보여주어 상대가 차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 값들로만 구성된 선택지를 제시하여 범위를 제한합니다. 가장 완벽한 조종은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증거 다수의 선택이 곧 진실이다라는 믿음 또한 심리 조종에 활용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장 많이 팔린 남들이 다 하는 이라는 말은 우리의 뇌에 안전 스위치를 걸어줍니다. 전문가는 권위로, 동료는 동질감, 즉 너와 비슷한 사람들도 다 했어라는 말로 우리의 의심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결국 다수가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타이밍, 즉 가장 약해질 때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하루 종일 선택을 반복한 뇌는 저녁이 되면 지쳐 결정 피로를 느낍니다. 이때는 복잡한 생각을 거부하고 쉬운 동의를 택하죠. 도전적인 제안은 에너지가 넘치는 오전에, 까다로운 승인이나 부탁은 상대가 지친 오후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힘조차 없을 때가 가장 완벽한 기회입니다. 다음은 희소성 마지막 기회라고 속삭여라입니다.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 즉 손실 회피에 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마감, 한정판과 같은 구하기 어렵다는 신호는 대상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폭등시킵니다. 이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즉각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권력의 법칙 의존하게 만들어라입니다. 관계에서 덜 아쉬운 사람이 언제나 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간헐적 강화는 예측할 수 없는 칭찬과 보상으로 상대를 중독시킵니다. 언제나 잘해주는 것보다 불안하게 만들다가 가끔 주는 보상이 훨씬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구원자 행세를 하며 상대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이러한 심리 조종에 대한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패턴을 읽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포, 분노, 죄책감을 자극한다면 즉시 멈추고 왜 지금 이 감정이 드는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다들 그렇게 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 라고 물으십시오. 마지막 기회라고 할 때 정말? 이라고 되물으십시오. 프레임 밖으로 나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결국 다크 심리학은 칼인가 아니면 방패인가? 본질적으로 다크 심리학은 도구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꾼은 타인을 착취하기 위해 같은 기술을 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마음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심리를 모르면 평생 당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력하게 조종당할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가. 여러분의 일상은 이미 다크 심리학의 전장입니다. 지금까지 다크 심리학 심리 조종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